금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제 마지막에 좀 무섭게 코스닥 증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1.9% 상승이 나왔는데 뭔가가 좀 찜찜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코스피가 약해요. 0.2%밖에 못 올랐어요. 아직까지도 여기 5일 이동평균선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역시 저항대로서 좀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점을 이탈하고 또 2400을 뭐 지지하냐 마냐 지지력 테스트를 뭐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는 오늘 그래도 뭐 다행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자, 그럼에도 좀 이따가 이제 돈이 몰린 섹터 주도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이번 달 확실히 일정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지수 차트가 하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문제가 없어. 차트가 깨지지 않았어. 다른 종목들은 다 막 저점 뚫고 막 신저가 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 일정에 남아있는 애들 보니까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전고점 와 있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버티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체크 간단하게 했고 근데 문제는 우리 또 오늘 이후로 연휴가 있죠. 월요일까지 이제 휴장이 이어지는데 미국장이 일단 오늘 간밤에 금요일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연준이 대놓고 얘기했거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고용보고서가 이제 역설적으로 안 좋게 나와야 오히려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여전히 고용이 좋은데 야, 그러면 금리 인상 또 한다고 입을 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증시는 하락.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장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는 휴장인데 또 월요일을 또 미국장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에 미국장 움직임을 보고 우리나라는 화요일날 딱 개장을 합니다. 뭐 큰일이 없이 잘 지나갈 것 같긴 한데 뭐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수는 뭐 섣불리 예측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수는 그래도 오늘 기술적 반등 나왔고 나중에 뭐 더 빠지더라도 800포인트를 나중에 이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금 많이 물려있는 분들 조금 살려주고 적당히 한 요 정도 한 850까지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쌍바닥이든 이탈이든 그때 좀 하락이 나오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좀 바람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우리 경기 안 좋은 거 알고 불안한 거 알겠는데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좀 나오고 빠지자. 지금은 반등 구간이 이어졌으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반등은 어제의 하락분을 회복하는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시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을 봐야 되니까 지금 지수 차트만 보면은 모든 종목이 다 좀 신적 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몇몇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 돈이 몰린 섹터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복습 겸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삼성전자는 지금 전저점에 다 와 있거든요. 얘도 좀만 내려가면은 전저점을 이탈하는데 이것도 조금 찜찜한 부분이긴 한데 수급을 봤는데 삼성전자 외인이 3거래일 동안 6천억을 넘게 팔았어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코스피에서 3,200억 외인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2,800억이 삼성전자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뭐 각 잡고 삼성전자를 미친듯이 매도를 하는 데에는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하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막상 까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뷰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이 1,900억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반도체여도 하이닉스는 단기 박스권의 추세로 양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저점을 이탈을 하려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돈이 몰린 섹터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우리 가볍게 살펴봤잖아요. 저번 주 우리 봤던 게 뭐였냐? 뭐 유한양행, 뭐 요런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봤어요. 바이오 중에서는 왜 봤냐? 여전히 10월 20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남아있죠. 연휴 끝나면 여기 10일이에요. 그러면 20일 날 유럽 종양학회 시작. 그럼 거래일로 따지면은 4거래일 플러스 당일까지 따지면 5거래일, 총 9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연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 요쪽 종목에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이미 이전에 한번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었고 지금 다시 하락 나왔다가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조금 오늘 나와주는 모습 여기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차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GI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얘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지수는 최근에 14% 하락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얘는 어디야 지금? 그냥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어. 얘는 그냥 평온하게, 물론 이게 봉 하나하나가 뭐 한 5%에서 7, 8%까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혼자 평온하게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신고가 부근에 지금 붙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확실하게 일정이나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비교적 주가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외에도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이번에 하락에 요 저점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점을 낮추지 않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차트가 비교적 괜찮은 애들로 좀 옥석을 가리면은 거기 내에서도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도 오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살짝 붙으면서 오늘도 7%대 상승이 나와줬다.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을 동안 그래도 비교적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박스권의 모습이 나와준 종목이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확실히 돈이 양호하게 물리고 있고, 개별 호재로 올라갔던 이런 한울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한울바이오도 강하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알테오젠도 이때 21선 이탈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다음 주에도 다시 7만원 돌파가 나와주는지 여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계속 보는데 바이오 종목이 제일 많이 보여요. 아무래도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고 또 11월에 있는 미국의 무슨 암학회도 있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연휴 기간에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이 남아있는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또 여전히 겹치지만 네옴시티 사우디 이번에 21일인가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방문을 가져 사우디로. 역시나 일정이 있으니까 SY 신고가야. 지수 박살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료의 유무, 일정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SY 신고가 갔고, 그 외에도 뭐 히림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신 요 종목도 다시 차트 살려놓는 모습. 언제든지 다시 뭐 순환매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언제든지 또 사우디 쪽으로 엮일 만한 게 또 데이터 센터 이쪽도 있고 이렇게 좀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섹터로도. 거기에서는 최근에 만들어가는 차트가 뭐가 있었냐, 모아 데이터 같은 종목도 예전에 사우디 쪽으로 투자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을 올랐던 개별주기 때문에 얘도 비교적 차트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약간의 매집 이후에 추세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할 만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에스코넥 같은 종목도 예전에 또 사우디 투자 기대감으로 또 올렸던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차트 추세 깨지 않고 지금 다시 또 올려놓으면서 전고점 부근에 붙여놨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지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펩트론, 인벤티지랩,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계속 지금 과대 낙폭으로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차트가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야금야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함께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자 쪽이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양자 엑스게이트, 뭐 우리로 이런 애들,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까지 좀 좋은 수급이 나와줬고, 그래서 이쪽도 물론 하루 천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있는지 가볍게 후보로 넣어놓고 봐보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여기 61선 이탈이 안 된다면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뭐 할 수도 있는 이런 차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61선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기 깨지면은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잘 지키는지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 내에서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심텍 같은 종목도 벌써 얘는 안 빠지더라고요. 다들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이야. 근데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고점 한번 돌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변곡점의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몰린 섹터 종목을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또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성 델타테크 관종 삭제하고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얘 왜 다시 전고점 온 거야? 전고점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오늘도 2,200억, 저번에 3,400억 꽤 터지면서
내려와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힘이 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오랜만에 장희 PD가 왜 올랐는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일단 매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이유 정도는 알자 관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른 거야 도대체? 이유가 5가지나 되는. 뭐 5가지나 돼. 간단한 중요한 것만 얘기해. 간단하게 할 겁니다. 중국발 초전도체 재현이 성공한 데이터가 떴다고 해서 아직 구두로지만 이 유사한 그래프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교차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또 완전 공중부양으로 보이는 방막 영상도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초전도 관련 회사인 커팅 엣지라는 회사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맞다고 확신하고 다음 주 자료를 국내외 다수 언론에 배포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배포한다고? 네. 근데 약간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또 스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게 또 여론도 좀 있습니다. 카더라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미 해군 연구소에서도 LK99의 초전도성을 탐구할 계획이라고 해서 간단한 호재도 나왔었고, 신성 ST가 상장 대기 중에 있어서 이런 IPO 상장으로 인한 단발성 호재로도 보고 있고요. 이틀 전에는 네이처 편집장이 초전도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LK99는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8월에 초전도체 아니라고 발표했던 거와 다르게 입장을 달리 했던 것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여전히 공방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다. 아직 검증 더 필요하다. 들고 있는데 끝나지 않아. 아니 킹석배님 나온다면서 왜 안 나오는 거야? 나와서 말을 해야 끝날 것 같아. 이 주가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단타 선수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거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모르시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정 있는 종목들, 테마들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지 한번 미리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스스로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지수와 다르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왜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보고 피드백을 하면은 이런 경험치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